1. 낯선 공항, 사라진 여권. 방콕의 돈무안 국제공항은 여전히 습하고 끈적했다. 수십 년 전 임무를 위해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 공기의 느낌이 똑같았다. 은혜색 머리카락의 노인은 조용히 공항 홀에 서서 인파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여행객일 뿐이었다. 은퇴 후 평생 바라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동남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목표는 거대한 계획도 누군가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었을 뿐이다. 어르신, 여권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여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여권이 사라진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닐 터.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었다. 그는 순간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마지막 임무를 끝내고 조직을 떠나던 날, 후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배님,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조직의 심장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심장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법이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의 바람은 이루어진 듯했다. 하지만 이렇게 첫 여행지에서부터 그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 어르신,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일단 안내 데스크로 가시죠.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노인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펜이 들려 있었다. 평생 수많은 비밀 문서를 다루었지만 은퇴 후 그가 가진 유일한 기록은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작은 노트가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가방 속에는 여분의 옷과 노트, 펜,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그와 동료들의 모습이 있었다. 폰 헬름, 웨버, 그리고 블랙워터.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빛바랜 추억이 되었다. 그때 노인은 인파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노인을 향해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모른 척하며 공항 로비의 카페로 향했다. 그들이 이 평범한 여행객을 왜 쫓는 것일까? 여권은 그저 미끼였을 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일 것이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삶, 그것은 나의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노인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평범한 여행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났다. 이제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 자신을 쫓는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해야만 했다. 2. 방콕의 그림자 속 추격전. 방콕의 밤은 카오산 로드의 네온사인 불빛처럼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그림자처럼 음산했다. 노인은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사람들 틈에 섞였다. 길거리 음식의 매캐한 향과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세 개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공항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들이었다. 그는 쫓고 쫓기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도시의 뒷골목을 누볐던 그의 몸이 익숙한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혼잡한 야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팟타이를 파는 노점상을 응시했다. 젊은 시절 마지막 임무를 위해 방콕에 왔을 때 그는 이 거리에서 팟타이를 먹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순간을 느꼈었다. 그때의 동료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그는 홀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그때도 나는 혼자였구나. 노인은 조용히 씁쓸함을 삼켰다.
그의 뒤를 쫓던 추격자들은 노점상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노인은 팟타이를 주문하는 척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들은 완벽한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경험과 노련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들이 노인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노인은 팟타이 한 그릇을 주문하고는 재빠르게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움직임은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했다. 추격은 더욱 격렬해졌다. 노인은 방콕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비며 지름길을 택했다. 그는 벽을 타고 지붕을 넘어 마치 이 도시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콕의 모든 길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한때 방콕의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그때도 나는 그림자였구나. 노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낡은 건물 옥상에서 추격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인을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무전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노인의 코드네임인 그림자를 사용하며 노인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은 그들이 자신이 한때 속했던 조직의 후배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평화가 이들에게는 위협이었나. 노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가 남긴 전설에 갇혀 있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다시 그림자가 되어 자신을 쫓는 그림자들의 배후를 파악해야만 했다. 3. 메콩 강위의 비밀거래. 새벽녘 메콩 강위는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강물은 고요했고 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을 밝힌 유람선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노인은 관광객 무리에 섞여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평생 비밀 문서들을 기록했던 손은 이제 평범한 여행기를 적고 있었다. 오늘은 메콩 강을 여행한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을 쫓는다. 그는 노트에 조용히 글을 썼다. 유람선 위에는 시끄러운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들의 소음 속에서 잠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물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전날 밤 방콕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하며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오래전 자신의 과거와 얽힌 인물들이 있음을 직감했다. 카멜레온.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이자 조직의 배신자였다. 유람선이 강이 중심부로 나아가자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물안개 속에서 작고 허름한 어선 두 척이 나타났다. 어선치고는 너무 깨끗했고 어부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절도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배와 사람들을 노트에 스케치했다. 그가 스케치하는 동안 어선 한 척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이용해 빛을 깜빡였다. 그리고 반대편 어선에서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다. 노인은 그 신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것은 오직 무기상들만이 사용하는 옛 코드였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카멜레온,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저기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옆에 있던 젊은 여행객이 강물의 풍경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노인은 그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름다운 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어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거대한 포장재로 감싸진 상자들이었다. 노인은 상자의 모양과 크기를 보고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소형 화기들과 군용 장비들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유람선 2층 난간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몸을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노인과 함께 추격자들이 타고 있던 배 역시 강물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유람선에 숨어있는 노인을 찾지 못했다. 노인은 이제 자신이 이 모든 판을 꿰뚫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메콩 강에서의 비밀 거래를 막고 카멜레온을 찾아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의 평범한 여행은 이미 복수극으로 변해 있었다. 4. 하노이 골목의 은밀한 만남.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질주하는 하노이의 구시가지는 혼돈 그 자체였다. 노인은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하노이, 혼란 속의 평화, 그리고 오랜 인연의 재회. 그는 노트에 짧은 글을 썼다. 그때 낡은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노인에게만 눈짓을 보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벽돌 건물들만이 즐비했고 인적은 드물었다. 오랜만입니다. 그림자,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노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누구에게 들었나? 선배님께서 은퇴하신 후에도 저희는 선배님의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남자는 노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그는 노인이 한때 속했던 조직의 후배였다. 노인은 그를 에코라고 불렀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의 전설은 여전히 후배들에게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노인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메콩강에서 비밀 거래를 주도했던 인물이 찍혀 있었다. 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카멜레온. 얼굴을 자주 바꾸는 놈이지. 노인은 카멜레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 노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무기상으로 전락한 인물이었다. 노인은 그와의 마지막 임무를 떠올렸다. 그 임무에서 카멜레온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동료들을 배신했었다. 그가 지금 하노이에 있습니다. 에코가 말했다. 우리는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활해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청한 건가? 그렇습니다. 선배님이라면 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에코는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은퇴한 몸이었다. 과거의 일에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카멜레온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노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고 노인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함을 깨달았다. 5. 잃어버린 아이, 드러난 본능. 하노이의 활기찬 야시장, 온갖 먹거리와 잡화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노인은 에코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되짚으며 시장을 걷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카멜레온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의 눈과 귀는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 단련되었고 그 어떤 미세한 신호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귀에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이가 사라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빈 유모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여자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노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 그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그의 눈은 이미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남자의 뒤통수에 멈췄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인형 가방. 그 가방은 여자의 유모차에 걸려있던 것이었다. 노인은 남자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는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때 노인은 빠르게 몸을 던져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거기서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노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남자는 노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노인의 소나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늙은 몸속에는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힘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더 이상 평범한 행인인 척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노인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인형 가방이 떨어졌다. 그 안에는 아이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그때 노인은 뒤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남자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는 이미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노인은 주저앉은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고 뒤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숨겨왔던 그의 정체, 오직 극소수의 고위층만이 알고 있는 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남자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남자들의 팔과 다리를 스쳤다. 그들은 노인의 속도와 힘에 압도당했다. 몇 초 만에 그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들은 카멜레온의 부하들이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재빨리 인형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아닌 중요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USB 옆에는 한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유모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이를 엄마의 품에 돌려주고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카멜레온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아이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평범한 여행은 이미 복수극으로 변해 있었다. 6. 비밀 문서를 둘러싼 암투. 아이를 구출하며 카멜레온의 함정에서 벗어난 노인은 이제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가 넘겨받은 USB에는 단순한 무기 거래 명단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파일 속에서 그는 낯선 기업의 이름들을 발견했다. 글로벌 군수기업 아르마 코퍼레이션과 첨단 기술 기업 테크노비전. 이 두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경쟁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특정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거대한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는 하노이의 한적한 여관에 몸을 숨기고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의 옆에는 에코가 가져다준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오랜만에 익숙한 코딩 작업에 몰두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복잡한 암호들을 해독해 나갔다. 해독된 파일 속에는 오퍼레이션, 붉은 용 오퍼레이션, 레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다. 이 문서는 아르마 코퍼레이션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소수 민족 반군들에게 최신 무기를 공급하고 테크노비전은 이 무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동남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거대한 전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군.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계획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알고 있었다. 아르마 코퍼레이션의 CEO인 알렉산더 폰 헬름과 테크노비전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마커스 웨버. 두 사람은 과거 노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노인의 은퇴 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에코에게 연락해 이 정보를 전달했다. 에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배님, 이건 저희 조직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정보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공론화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어. 노인은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었다. 직접 그들을 막아야 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앙코르와트였다. 문서 속에는 앙코르와트의 고대 유적에서 폰 헬름과 웨버가 직접 만나 최종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여행객들에게는 신성한 유적지였지만 노인에게는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결전의 장소였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과의 비극적인 재회. 그는 그들을 막아야만 했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평범한 여행은 이제 거대한 국제적 음모를 막기 위한 외로운 전쟁이 되었다. 7. 앙코르와트의 밤, 오래된 그림자. 앙코르와트의 밤은 고요했다. 낮의 북적임이 사라진 유적지는 신비롭고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원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있었다. 노인은 어둠을 뚫고 앙코르와트 사원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가 USB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폰 헬름과 웨버는 이곳에서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노인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저지하고 붉은 용 작전을 완전히 무산시켜야 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 사원의 가장 높은 곳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의 아래를 내려다보자 사원 중앙의 넓은 마당에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폰 헬름과 웨버였다. 그들은 경호원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바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고대 사원의 신성한 침묵만이 그들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 폰 헬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반군들은 이미 무기를 받았다네. 이제 웨버 자네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돼. 걱정 마십시오. 알렉산더, 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노인의 방해만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웨버가 조소하듯 말했다. 노인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몸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미 그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노인의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그림자.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그를 알아보았다. 블랙워터. 한때 노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남자였다. 노인이 은퇴한 후 그는 조직의 리더가 되었지만 이제는 폰 헬름의 충실한 개로 전락해 있었다. 블랙워터, 너마저도 이들의 편에 선 건가?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편이라뇨. 저는 그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블랙워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그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다. 블랙워터는 노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공격했다. 그는 노인의 모든 기술과 전술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싸움은 치열했다. 두 사람의 몸이 사원의 돌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노인은 블랙워터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블랙워터는 힘과 속도에 의존했지만 노인은 그의 심리를 이용했다. 그는 블랙워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책감을 건드렸다. 너는 언제부터 살인기계가 되었지? 우리가 함께 지키려 했던 가치는 어디로 갔나? 노인의 말에 블랙워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노인은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제압했다. 블랙워터가 무너지고 노인은 그의 무전기를 빼앗았다. 작전은 중단된다. 노인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그는 폰 헬름과 웨버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들은 이미 계약서를 서명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에 폰 헬름과 웨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노인은 그들에게 계약서를 빼앗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8. 하롱베이의 고요와 폭풍. 앙코르와트에서의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 노인은 하롱베이로 향했다. 그는 이제 폰 헬름과 웨버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들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하롱베이의 풍경은 앙코르와트와는 사뭇 달랐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는 수많은 섬들이 솟아 있었고 평화로운 정취가 가득했다. 노인은 관광객들이 타는 낡은 배에 몸을 싣고 바다 위를 항해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앙코르와트에서 실패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할 곳은 바로 하롱베이의 한 외딴 섬이었다. 배는 한적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 노인은 바람을 쐬며 갑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폰 헬름과 웨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 노인과 함께 세상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타락했다. 노인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연민도 느꼈다. 그들 또한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슬픔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배가 멈췄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다는 고요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이 선장에게 물었다. 선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배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함정이었다. 그때 수십 척의 작은 보트들이 섬들 사이에서 나타나 노인이 탄 배를 포위했다. 보트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다. 노인,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폰 헬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다른 배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웨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지. 너만 아니었다면 말이야. 웨버가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다고. 너희의 계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게 바로 너희의 약점이다. 노인의 말에 헬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의 보트가 배에 다가오자 노인은 빠르게 몸을 던져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그는 바다 밑에서 배의 엔진룸으로 잠입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도구들을 꺼내 배의 엔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전투 기술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기술자적인 면모는 알지 못했다. 노인은 엔진을 수리하며 동시에 배의 방향타를 조작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폰 헬름과 웨버는 당황했다. 그들의 보트가 배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배를 조종하며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로 향했다. 그들의 보트는 좁은 수로를 통과할 수 없었고 노인은 그들을 따돌렸다. 그때 노인은 바다 위로 올라와 그들의 배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너희의 계획이 아니야. 이건 내가 계획한 거야. 노인의 말에 폰 헬름과 웨버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물들었다. 노인은 그들을 하롱베이의 거친 파도 속으로 내몰았다. 9. 사이공의 카지노, 숨은 신분. 하롱베이에서의 납치극을 역이용해 폰 헬름과 웨버를 따돌린 노인은 사이공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가장 번화한 도시인 사이공은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노인은 이곳의 화려한 카지노에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리넨 셔츠를 입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잘 재단된 고급 수트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최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카지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는 VIP 룸으로 향했다. 폰 헬름과 웨버가 마지막으로 숨을 곳은 바로 이곳 고위층의 은밀한 사교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거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앙코르와트에서 훔쳐낸 USB에는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VIP 룸의 문을 열자 노인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도박을 즐기는 고위층 인사들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폰 헬름과 웨버도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인이 그저 또 다른 거대한 부를 가진 신비로운 사업가로 보일 뿐이었다. 노인은 그들 옆에 앉아 포커 게임에 참여했다. 그는 능숙하게 카드를 다루었고 그의 배팅은 정확하고 과감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노인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이었다. 노인은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폰 헬름과 웨버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이 아직도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금에 대해 불평했고 새로운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 카드를 내려놓았다. 그의 펜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였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폰 헬름과 웨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노인에게 모든 돈을 잃었다. 노인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돈은 너희가 가진 마지막 돈이 될 것이다. 노인의 말에 폰 헬름과 웨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노인은 자신의 수트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노인의 말에 폰 헬름과 웨버는 USB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노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그들의 손목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너희의 이중생활은 끝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카지노를 빠져나왔다. 그의 뒤에는 모든 것을 잃은 폰 헬름과 웨버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들의 음모는 완전히 무산될 것이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10. 쿠알라룸푸르의 하늘 아래 결단. 사이공의 화려한 밤을 뒤로하고 노인은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그가 폰 헬름과 웨버의 자금줄을 끊어버렸지만 그들의 거대한 음모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붉은 용 작전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반군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지막 은신처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 군수 회의를 이용해야 했다.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노인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호화로운 호텔에 머물렀다. 이 호텔은 국제 군수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고위층 인사들의 숙소였다. 노인은 호텔 로비에 앉아 그들의 동향을 살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읽어냈다. 그는 곧 한 남자, 빅터 슈나이더를 발견했다. 그는 폰 헬름과 웨버의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었다. 노인은 그를 이용해 붉은 용 작전을 완전히 끝낼 계획이었다. 다음 날 노인은 슈나이더가 연설하는 회의장으로 향했다. 슈나이더는 단상 위에서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슈나이더는 폰 헬름과 웨버로부터 받은 뇌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그들의 음모를 묵인해왔다. 노인은 슈나이더가 가장 아끼는 딸이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있으며 그 병의 치료를 위해 비밀리에 고액의 뇌물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노인은 슈나이더에게 접근했다. 슈나이더는 노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슈나이더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슈나이더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따님을 돕고 싶으십니까? 슈나이더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노인은 그의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노인은 슈나이더를 호텔의 한적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슈나이더에게 폰 헬름과 웨버의 붉은 용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슈나이더는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물론 딸의 치료비까지 모두 끊길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노인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내게 협조해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당신의 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심판을 받든지. 슈나이더는 고민했다. 하지만 곧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은 그에게 폰 헬름과 웨버가 준비한 모든 음모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했다. 슈나이더는 노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다음 날 국제군수회의가 열리는 동안 슈나이더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폰 헬름과 웨버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노인은 기자회견장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노인의 결단과 슈나이더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붉은 용 작전을 완전히 무산시켰다. 폰 헬름과 웨버는 국제적인 지명 수배자가 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10일 발리의 폭풍 후 마지막 대결.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성공적인 작전 이후 노인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목적지인 발리로 향했다. 발리의 웅장한 해변은 평화로웠지만 곧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노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폰 헬름과 웨버가 마지막으로 숨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복수를 위해 이곳에 노인을 유인했다. 노인은 바닷가에 위치한 한 낡은 별장을 향했다. 별장 안에는 웨버와 그의 부하들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웨버는 노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함정을 파놓았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웨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이곳까지 찾아올 줄이야. 늙었어도 아직 실력이 녹슬진 않았군. 노인은 웨버를 보며 말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 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웨버는 노인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너는 그저 늙은 개일 뿐이야. 나는 모든 것을 예측했다. 이 별장은 내가 준비한 마지막 무덤이지. 그때 웨버의 부하들이 노인을 포위했다. 노인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번쩍였고 거대한 파도가 별장의 벽을 때렸다. 노인은 이 폭풍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며 별장의 구조를 살폈다. 그는 별장의 지붕을 무너뜨려 부하들을 제압하고 웨버와의 1대1 대결을 준비했다. 웨버는 과학자였지만 그의 몸은 전투에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단련시켰다. 두 사람의 몸이 폭풍우 속에서 부딪혔다. 노인의 노련한 기술과 웨버의 젊은 힘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노인은 웨버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았다. 웨버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노인은 그의 심리를 이용했다. 노인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에게 속삭였다. 너의 아내와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 웨버는 노인의 말에 놀라 잠시 멈칫했다. 노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웨버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는 너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다. 노인의 말에 웨버는 무릎을 꿇었다. 그때 별장의 문이 열리며 폰 헬름이 나타났다. 그는 권총을 들고 노인을 겨누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폰 헬름은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그 순간 폭풍우가 별장을 덮쳤고 거대한 파도가 별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폰 헬름은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별장 아래로 사라졌다. 노인은 웨버를 데리고 별장에서 빠져나왔다. 12. 떠나는 노인.
남겨진 전설. 폭풍우가 지난 후 발리 해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인은 웨버를 국제 경찰에 넘겼다. 웨버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붉은 용 작전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노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노인은 발리 공항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와 똑같은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공항 직원은 그에게 물었다. 여권은 있으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었다. 그의 여권에는 이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인은 공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여행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와 마주친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한편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방콕의 뒷골목에서 그를 쫓았던 추적자들은 그를 전설의 그림자라고 불렀고 하노이의 젊은 정보요원 에코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했다. 앙코르와트에서 그와 싸웠던 블랙워터는 그의 존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시 미지의 세계로 향했다. 그의 여행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비로운 전설이 될 것이다. 노인은 떠났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하나의 전설이었다. 안녕하세요. 타입캐스트입니다.